대학 신유석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신유석 교수님은 전북대 학교에서 다 졸업하시고 박사 받으셨고 현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북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유섭입니다. 처음에 이제 민승기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유로리프트를 제가 가장 홍보를 잘할 것 같아서 그런지 이렇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대한 저는 실제로 유로리프트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유로리프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BPG 수술은 저는 홀랩도 주로 하고 로봇 심플 프로스텍토미도 하고 유로리프트도 하고 갖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하다 보면 가장 역시 골드 스탠다드는 교과서가 틀리지 않았다. 홀랩이 안 되는 분들은 TRP를 하기도 하고 TRP가 가장 아직까지 골드 스탠다드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홀랩이 불가능하거나 유로리프트 불가능한 사람들은 확실히 TRP가 좋다. 그리고 홀랩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또 TRP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골드 스탠다드는 TRP지만, 하지만 TRP를 하시는 분들은 그 섹슈얼 디스펑션을 원하지 않고 인컨티넌스를 원하지 않고, 또한 그 LAS로 좀 하시길 원하는 환자들도 계실 거고, 카테터를 이제 조금 빨리 빼고 싶은 환자들은 이 TRP의 적응증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TRP를 하면 그 역행성 사정이 생길 거고, ED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약 10% 정도에서 미친다고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스트레스, 유리나리 인컨티넌스 발생할 수도 있겠고, 또 적지 않게 스트릭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신마취 필요하고 전신마취 안 하더라도 척추마취 필요한 수술이고, 카테터를 최소 2, 3일은 둬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러치를 해결하면서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 있는 수술법이 없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유로리프트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좀 하고 있고 구독자 이제 1,500명 정도 된 소규모인데, 제가 한번 이런 걸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50대가 돼서 벤뇨장애가 발생하면 저는 유로리프트를 받을 거다. 그 이유는 전신마취가 필요 없고 성기능도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자분들 귀걸이 양쪽에 하듯이 저희도 그 철사 양쪽에 끼면 훨씬 젊은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50이 넘어서 이제 혹시라도 옵스트럭션 패턴이 있다면 저는 좀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유로리프트가 가장 그 부작용이 적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닌가. 귀걸이 양쪽에 하듯이 전신 양쪽 끼기만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명품 귀걸이가 500에서 1000 하듯이 이것도 좀 가격이 좀 높은 것이 좀 단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한 캔디데이트는 약물 치료에 좀 부작용이 발생하고, 난 죽어도 약을 먹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역행성 사정이나 스트릭처 이런 거, 또 나는 진짜 전신마취 절대 하기 싫어 이런 환자들한테 좀 필요할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인터벤션이 필요한데 그 마취가 불가능하게 환자가 푸어한 컨디션일 때 그 PA도 가능하겠지만, 또 PA는 혈관 구조가 패대기 있는 환자들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유로리프트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해보고요. 실제로 이제 70g 미만에서 엄청 이게 도움이 된다. 특히 사전 기능 보존을 원하는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이 됐었는데, 최근엔 100g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면 저는 70g 넘어가는 환자들은 다른 수술을 좀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디바이스가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이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읽어오기 때문에 조금 너무 큰 사람들은 좀 제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랜더마이즈 스터디 보면 확실히 TRP는 33% 정도에서는 그 역행성 사정 장애가 생기는데 그 유로리프트에서는 전혀 생기지 않았고, 또 국내 김태호 교수님께서도 연구를 최초로 유로리프트 발표를 하셨는데, 보시면 한 명도 그런 부작용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정말 일자의 프로스타틱 유레스를 갖고 있는데 양쪽만 이렇게 막고 있는 환자들은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블레더넥이 이렇게 올라가는 환자들은 조금 유로리프트 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 케이스를 한번 찾아봤더니 양쪽으로 하나씩만 했더니 이 정도의 오프닝이 생기고, 그 유로리프트 장점이 역행성 사장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블레더넥의 오프닝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사실 알파 블로커를 드시면 역행성 사정이 생긴다는 거 어쨌든 블레더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유로리프트를 했을 때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블레더넥 쪽은 어느 정도 이게 obstruction 해결이 좀 덜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약간 그 심한 환자들은 유로리프트 플러스 메디케이션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 이제 시술 동영상이고 약 2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는 국수마취로 하고 있고 환자들 통증을 느끼진 않아요. 거의 시스토스콥 정도의 통증만 느끼시고, 그래서 가볍게 그냥 방광 양쪽 확인하고, 또 국수마취 장점은 이렇게 봤는데 아까처럼 블레더넥 일레베이션 심하고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또 시술을 안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보고 필요한 환자들은 바로 그 시스토스콥 겸 유로리프트 개념으로 저는 국수마취,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또 너무 이 기계가 예민해서 처음에는 그 미싱이 많이 좀 나올 때가 있고요. 실제 실 끊는 것도 굉장히 조금 어려울 때가 처음에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볼 때는 홀랩이나 로봇 수술보다도 더 러닝 커브가 조금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하고 양쪽 하면 양쪽을 다 진행하면 이런 모습이고, 거의 제가 지금 거의 비디오 에디팅을 안 한 정도라 그 2분 안에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저희가 파이어링을 하면 약간 사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약간 살짝 눌러주는 게 그 20도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유로리프트를 시작하실 거면 약간 그 디바이드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거 이해 없이 처음 했다가 많이 고생하고 나중에 이제 깨닫고 좀 이렇게 숙련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누르면 캡슐 밖으로 나가면서 또 뼈를 치면 또 미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0만 원 날라가죠. 그러면 환자한테 이제 어떻게 설명할지, 청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됐던 예전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20도 정도가 가장 아이디어한, 이렇게 딱 펴져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텔레플렉스에 대한 회사가 유로리프트 모회사가 텔레플렉스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해모락을 많이 써보셔서 텔레플렉스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그런 디바이스에 굉장히 최적화된 회사인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이 구조를 봤을 때 이 회사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에서 2개가 나오고 거기서 또 이 시야까지 확보하지? 그래서 파이어링하고 커팅하는 그 칼날이 양쪽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사실 여기 파이어링하고 컷 하는 그 조그마한 기계에 이렇게 투 트랙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케이스 리포트 된 로봇을 보면 약간 펠빅 헤마토마가 좀 생길 때 있고, 유로바스쿨 번들을 너무 이제 침범해서 이런 그 유레터까지 UVJ까지 약간 그 파이어링이 된 케이스는 이렇게 obstruction 하이드로 생긴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홀랩이나 TRP보다는 확실히 이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수술이고, 5년 후에 13% 환자에서 재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일시적으로 조금 obstruction 해결해주고 성생활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아껴주는 또 수술법이 아닐까.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또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장점은 이제 마취가 필요 없고 짧은 시간 카테터가 사실 필요 없고 굉장히 빠른 회복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확실히 TRP나 홀랩처럼 드라마틱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또 비용적인 측면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다른 디바이스들도 많을 텐데 이 유로리프트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00불을 찍었다가 현재 105불까지 떨어졌다가 엊그제 110불을 다시 돌파했고 저는 이제 105불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리프트가 잘 되고 플랫가 잘 돼야 제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유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은 저희 요거 다 4개 연재 끝나고 패널 디스커션 할 때 질문을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